15일, 이 숫자가 왜 이상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전쟁터에서 성 하나를 함락시키는 데 걸린 시간이 아닙니다. 동북아시아의 거대 제국, 발해가 역사라는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926년, 당나라가 해동성국이라 부르며 경의를 표했던 발해는 오경 15부 62주를 갖춘 체계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활발한 무역, 수십만의 백성이 어우러진 이 제국이 어째서 단 보름 만에 비명도 없이 무너졌을까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전쟁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기록 저편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 사건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926년 겨울, 거란의 황제 야유라보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발해 국경을 돌파해 수도 상경성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대인선이 항복하며 모든 기록이 끝납니다. 하지만 요사와 여러 사료를 파고들수록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단 15일 만에 증발했다는 것은 고대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수도가 함락된 이후에도 지방에서 조직적인 저항이 있었다는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 큰 나라들은 수도를 잃어도 지방에서 수년간 항전하기 마련인데 발해는 달랐습니다. 지방군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정말 싸우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서 발해 멸망의 첫 번째 가설, 내부 붕괴설이 시작됩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과 여러 말갈 세력이 규합된 연합국가였습니다. 이 연합구조는 발해를 강대국으로 키운 원동력이었지만 위기 앞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중심인 고구려의 지배층과 지방의 군사력을 책임지던 말갈 부족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했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강한 왕권이 흔들리는 순간 그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것입니다. 문왕 이후 왕위 교체가 잦아지며 중앙 통제력이 약해지자 지방 세력들은 점차 중앙보다 자신의 부족과 지역의 생존을 우선시하게 된 것이죠. 이 시기 거란은 급성장하고 있었고 공교롭게도 요사에는 발해 멸망 직후 일부 귀족과 관료들이 거란에 귀순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내부의 배신 때문인지 아니면 거란이 승리의 서사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꾸며낸 기록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남았습니다. 수도 함락 이후 지방에서 조직적인 장기 항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중앙의 통치력이 건재했다면 가능했을까요? 중앙의 명령이 지방까지 닿지 않았거나 각 지방 세력이 왕실을 위해 싸우는 대신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요? 물론 내부 분열만으로 제국이 15일 만에 완전히 소멸했다는 것은 여전히 설명이 부족합니다. 정치가 흔들렸을지언정 강대국이 보름 만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정말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내부의 균열을 넘어선 또 하나의 거대한 가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수천 년 동안 발해의 북쪽을 내려다보고 있던 거대한 산, 백두산입니다. 오늘날 백두산은 아름다운 천지를 품은 명산으로 기억되지만 천년 전 이곳은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거대한 재앙의 발원지였습니다. 당시 발생한 밀레니엄 분화는 화산 폭발지수 VEI7에 달하는 초대형 폭발로 한반도를 넘어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연해주, 심지어 그린란드 빙하층까지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대재앙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학계가 추정하는 대분화 시점은 946년, 반면 발해가 멸망한 해는 926년입니다. 무려 20년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기가 맞지 않으니 백두산은 가설이 될 수 없다고 단정짓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진짜 미스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현대 화산학에 따르면 거대한 화산은 결코 하루아침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지하 마그마가 움직이며 압력을 쌓아가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작은 지진과 지각 변형, 화산가스 분출 같은 전조 현상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년 전 발해 시대에 어떤 징후가 있었는지 기록해둔 문헌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다는 것이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 멸망 이전 수십 년 동안 백두산 주변에서 지진이 반복되고 기후변화로 인해 농사가 매년 실패했다면 어떨까요? 당시 사람들은 그 원인을 화산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하늘이 노했다고 믿으며 공포에 떨었겠죠. 그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수확량은 급감하고 굶주리는 백성은 늘어났으며 국가는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정이 무너진 국가가 가장 먼저 방치하는 것은 바로 군대입니다. 식량난으로 병사들이 이탈하고 국경 방어선이 느슨해지는 사이
왕권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을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자연재해는 단순한 재난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기근은 민심을 흔들고 민심의 붕괴는 곧 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발해가 과연 예외였을까요? 물론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사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니었다고 단정할 증거 역시 없습니다. 백두산이 발해 멸망의 가장 흥미로운 가설로 남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부 분열과 백두산, 이 두 가설이 서로 별개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연 환경의 변화가 오랜 시간 이어지며 백성들의 삶을 갉아먹었다면 그 위기는 정치적 균열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경제적 타격이 커지자 지방 귀족들은 중앙정부보다 자신의 세력을 지키는 데 급급해졌고 고구려계와 말갈 세력을 하나로 묶어주던 결속력은 허무하게 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연이 만든 위기가 정치적 분열을 키우고 그 분열이 다시 군사력을 무력화하는 악순환, 바로 그 치명적인 틈을 타 거란의 대군이 국경을 넘어온 것이죠. 어쩌면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첫 번째 원인이 아니라 이미 안에서 금이 가고 있던 거대 제국을 마지막으로 밀어 넘어뜨린 방아쇠였는지도 모릅니다. 서서히 약해진 국가, 흔들리는 왕권, 갈라지는 지방 세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연의 압박. 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질 때 우리는 비로소 15일이라는 믿기 어려운 멸망의 속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퍼즐의 빈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조차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발해.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남겨진 조각들을 맞추며 그날의 15일을 추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